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여가 지났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인데요. 방금 전 12시 20분쯤에 수석 대표 간 접촉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여 지났고 수석 대표 회담도 끝났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죠. 아마 지금쯤 그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예. 통상 이제 점심 식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예. 그런 식사를 통상 하는 것이 관례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자기 쪽 지역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호텔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으면 집에서 아마 도시락, 거기서 식사를 뭐 같이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인 회담으로 오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1시 30분에 수석 대표 간 회담에 돌입해서 12시 20분에 접촉이 종료가 됐거든요. 한 50분간 이어진 건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순조로운 겁니다. 이제 뭐 일각에서 예상은 했지만 뭐 모두의 덕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이미 평창올림픽 참가는 기정사실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시급히 대화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각계 각층의 접촉면을 넓히자고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리성권 위원장이 모두의 회담을 모두 공개하자라고 얘기했던 예. 것도 아마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점심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뭐 별다른 이견도 없었고 아마 큰 틀에서 양측이 준비한 이야기들이 모두 오갔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모두 발언 때 전체 공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 전체를 뭐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이제 이성건 그 북측의 수석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예. 뭐 액면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회의는 어차피 하다 보면은 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뭐 쉽게 얘기해서 밀당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측의 수정 제안을 감안해서 일단 한번 제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북측으로서는 이번 기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이 국제사회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대북 혐오점 핵과 미사일로 인한 이런 이미지를 이제 좀 씻기 위한 또 평창에 참가하면서 어떤 그 평화올림픽에 대한 이런 열망을 갖다가 어떤 순응을 하면서도 세계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전 또는 심리전 차원에서의 그런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실제는 아마 제가 볼 때 그것을 뭐 순순히 받아서 우리 측이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라고 생각은 하고 제안한 것은 아닐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북측이 이렇게 조금 파격적일 수 있는 제안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 쪽에서는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꾸로 됐죠. 예.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그러고 북측에서 좀 꺼리는 상황인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이미 신년사 자체가 파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리 위원장이 공개하자라고 했던 게 뭐 이제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신년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게 남북 관계고 평창올림픽이 민족의 경사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대표단 참가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각계각층의 문호를 넓힌다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건 지시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그걸 성사시키는 거지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아서 뭐 회담을 결렬시키거나 뭐 뜸들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전을 하거나 그럴 계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적어도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순조롭게 끝날 거고
아마 나아가서 이산가족 문제까지도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측 이제 조 장관께서 신중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만일에 이제 군사훈련 중단, 예. 그다음에 오이사조치 해제, 금강산 개성, 또 뭐 12명 집단 여종업 탈북 문제 같은 것이 공개적으로 발언이 될 경우에는 예. 우리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고 리 위원장의 행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 초기 적어도 1차 회담은 성사시킬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북한 대표단이 등장할 때도 이미 기분 좋은 발걸음을 마치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리선권 북수석 대표도 군복을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순항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회담 자체가 이미 성공을 제가 볼 때는 담보가 된 회담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양측의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는 확고하고 또 남북 관계 개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개선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평창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성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뭐 이런저런 6.15라든지 14선언과 관련된 예. 이런 함의를 담아서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선 이제 평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평창 기간 중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해서 이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는 했지만 예.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선 지역에서의 심리전 이런 방송 같은 것도 중단해야 될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이를테면 일종의 회담의 성공의 걸림돌이 나오더라도 회담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통일부 장관과 차관 또 이제 총리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 관계자가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런 회담이 나오더라도 그렇다면은 남북 군사 회담을 열어서 조금 더 너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피해 가면서 남북 군사 회담으로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회담의 모멘텀도 유지하고 남북 관계의 어떤 정기로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볼 때 가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회담은 일단은 평창에 관련된 걸로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면서 예. 하나씩 가도록 아마 그런 전략을 세우고 우리 조 장관을 포함한 우리 지역 대표들이 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우선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 1일로 이게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는 축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 측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게 아니고 연기된 이유는 북한이 군사훈련을 중단해서가 아니고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인 분위기로 치르기 위한 거거든요. 원인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년보다 더 대규모의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밀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까지 그러니까 한 3월 말까지겠죠. 한 석 달 정도 주어진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일에 이 기간 중에 북한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든지 적어도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미가 군사훈련을 좀 더 연기할 명분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이벤트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동시에 아마 군사적인 압박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카드를 또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평창 이후의 국면은 지금보다 더 고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금은 축배의 상황이지만 이 축배가 언제 갈지 그러면 잘못하면은 사실은 평창 이후에 이 상황을 연결시켜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죠. 예.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남북이 공동 보도문에 초안을 교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입장과 관련해서 공동 입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이 공동 입장, 공동 응원단에 대한 파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조연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6.15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성곤 대표가 6.15 얘기도 하면서 아쉽다, 그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얘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평창 올림픽 사안 따로 다루고 또 남북관계 개선 사안은 따로 다루는 게 좋은데 이것을 연계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북측은 이제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평창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갈 수는 있는데 우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평창입니다. 예. 지금 뭐 벌써 공동 보도 이 초안을 갖다가 교환했다는 얘기는 평창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오는 그 문제, 그다음에 입장하는 문제, 숙소 문제, 예. 그다음에 개폐식 관련된 뭐 이런 행사에 관련된 의존적인 문제가 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오는 북측의 대표단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많아야 한 20-30명 정도.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응원단 내지는 예술단이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지. 사실은 선수단과 임원들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 관계를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개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은 이거는 얘기가 좀 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선 뭐 당장 우리 측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속 문제 특히 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간이 사실은 아주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문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문제고요. 북쪽으로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이를테면 군사적 긴장이니 긴장 해소를 위해서 이 한미 연합 훈련과 심리전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예. 이런 문제가 들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건 뭐 합의 도출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현재의 회담에서 종료될 것이 아니고 별도의 회담을 열어서 다시 논의해야 될 그런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 부분적으로 가더라도 회담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 실무회담 또는 뭐 필요하면은 다른 어떤 이 분과회담을 연결해서 가도록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측이 이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또 태권도 시범단 파견 입장을 밝힌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오는 방편도 문제가 되잖아요. 항공편으로 오는지 육로로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차후에 육로로 오게 된다면 또 군사급 회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도 나오는 걸 예.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그 파견단이 커지네요. 예. 예. 지금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응원단도 있고 예술단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아마 그 전 세계 한 대 정도 예. 아니면 해운으로 온다고 그러면은 뭐 만경봉호 정도가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정도가 육로로 오기는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어 보이네요. 아마 버스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이동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항공으로 오게 되면 고려항공은 금융제재 대상이고요. 예. 만경봉호 역시 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대북 제재에서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은 일정 기간 동안 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세기를 파견하거나 아니면은 북한 팀이 대규모 응원단 포함해서 베이징 거쳐서 오는 거는 북측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IOC하고 협의를 좀 필요하고 미국과 유엔의 양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협의,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두거나 아니면은 국제사회 협력을 얻어서 방법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면은 굉장히 커지네요. 네. 예. 지금 참관 여기 파견단이. 뭐 네.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수를 해봐야 사실은 극히 제한된 이미 동계올림픽은 이 자격 제한이 다 제한이 되어 있고 예. 단체도 단체 경기 이미 예선 이런 걸 다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과 몇 명일 텐데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선수, 응원단, 예술단, 창관단, 심지어 전혀 관계가 없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참가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북측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뭐 평창 올림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북한 동계 올림픽의 어떤 선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극대화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번 회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에 이번 회담에서 집중하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소위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에서 일단 뭐 저렇게 대표단을 충분히 그것도 뭐 많은 여러 종류의 대표단을 저렇게 내보내겠다는 것은 미리 우리 측에 알려낸 것은 죄송합니다. 준비를 우리 측에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의 뭐 어떻게 보면 속내를 갖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 적절히 잘 수용을 하되 북측이 바라는 대로 이것이 어떤 그 평창 올림픽의 북한의 선전 선동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까지도 좀 강구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뭐 올림픽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조차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다 보니까 뭐 개폐식 공동 입장이라든지 대표단 응원단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체제비에 대한 논란도 지금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국제적으로 많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대북제 중국의 저촉될 소진이 있죠. 그러나 IOC를 우회한다거나 예. 아니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현금 지원은 안 되지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사실 저렇게 우리 그 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이렇게 오전 회의만으로 바로 공동 보도문이 나오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파견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보면 북측의 의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 끝나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정도까지 오전 회의를 끝내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오후에 회의를 한다고 해도 이러저러한 조건을 걸어서 온다 안 온다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예. 끝난 얘기입니다. 오는 걸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도 논의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북측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서 북핵 대북 제재 국면, 고립무원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오이사주 체제 긍긍상 개성공단 사업 재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카드를 안 꺼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시샘말로 밑밥을 미리 던져놓고 이미 상당 부분 협력 구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속회의에서 살라미처럼 하나씩 잘라서 던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빠르네요. 지금 그 회담 네. 진행 과정을 보면. 아까 그 이제 이성권 수석 대표가 그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 날씨가 매우 춥다. 예.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라 그 날씨가 추운 이상으로 남북 관계가 사실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우선 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것을 다른 식으로 북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국제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이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서 가장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북한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은 평창이라는 좋은 계기를 만났고 이 평창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제재와 압박도 여기를 통해서 일부 좀 이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이런 이 속내가 사실은 있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평창도 잘 그 올림픽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역시 남북 관계가 사실 이렇게 꼬였던 것은 북한 비핵화와 예. 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 전술적인 것을 하다 보면은 큰 틀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지금 잘 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예.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회담에 돌입할 텐데요. 아주 빠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저희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이제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죠.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리성건 위원장이 그 춥다는 표현을 동결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건 대북 제재를 그 연상시키는 단어거든요. 동결이라는 표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오후 문제라고 그러면 이미 이제 평창 올림픽에 주력했는데 큰 문제는 끝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예.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로로 올 거냐, 정말로 그 숙소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변 안전 조치나 상호 실무적인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무 라인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오후에는 공개가 안 될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물론 이제 오후 끝나면 아마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향후에도 후속 회의는 할 것이고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제 남아 있다고 그러면은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서로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비핵화된 얘기를 할 거고 북한은 이제 군사훈련 중단, 오이사, 금강산 개성 아니면 뭐 좀 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12명 여정업원 탈북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가 교환될 수 있죠. 예. 네, 모두 발언 때 우리 측 조 대표는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런 남북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행히 이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모처럼 성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예. 잘 모멘텀 유지가 되어서 정례화 되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전쟁을 하고 있거나 도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또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사실은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접촉을 통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가 어떤 모멘텀이 되어서 이것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면 좋겠는데 예. 그 핵심은 역시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비핵화,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것이 중간에 감행된다면 이것은 뭐 중간에 제재와 압박은 다시 가해질 수밖에 없고 고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대화의 복원된 이런 상태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든지 이 대화를 끌고 가고자 할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북한이 선의를 갖다가 잘못 해석한다면은 이 대화는 정말 살얼음 짓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아까 이제 시작이 반이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쉽게 시작이 됐지만은 그만큼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고 예.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